예,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국당은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사당은 제명 추진에 나섰고 청와대는 한국당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 3명 중 2명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전대 일정 강행 방침에 반발해 일부 주자들이 전대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오늘 최종적으로 몇 명이 후보 등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조회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자유한국당 3명의 의원 5.18 망언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윤리 제소 오늘 11시 정도에 이제 여야 사당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윤리에 제소를 할 것 같고 과연 제명까지 될지가 최대 관심사인데 지금의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발언과 그 행사 자체의 내용들 결국은 1980년 5.18이라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국가적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국가에 의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무고하게 살해됐었고 그런 역사의 아픔을 사실은 북한군 게릴라에 의해서 이 부역이 된 분합이라든가 무개념 시민으로 치부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을 폭동으로 평가했다. 다시 말해서 반역사적, 반도덕적, 반민주적인 그런 행위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이런 일이 국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공청회를 주최하고 그 이후에도 책임지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 정말로 우리 국회의 수준을 저는 입법부 수준을 한 단계 낮춘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시고 오죽하면 보수정당인 바른미래당까지 제명에 함께 나서겠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준엄하게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고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출석 과반수 3분의 2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제적 298석 중에서 199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110석이 넘기 때문에 통과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역사에 기록돼야 되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함께해 주시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이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굉장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심적인 그런 목소리들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면 제명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을 배제하지 않고 역사의 일을 기록함으로써 또 내년 총선 때 사실은 이런 반역사적인 행태가 다시는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 예. 그리고 예. 이 정치적으로도 분명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조 의원님은 이번 사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이게 논란이 그전에도 좀 있었거든요.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근래에는 5.18 재조사위원회의 자유한국당 목 추천 과정에서 예. 지만원 박사를 추천하는 그런 것이 거론이 되면서 그때 한번 이제 불거졌었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전당대회 계기에 또 이렇게 문제가 이제 됐는데 그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당에서 정리를 해줬어야 되죠. 이게 뭐 사소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역사적인 문제고 또 법적인 문제고 예. 또 국민적인 이 공감의 문제고 하기 때문에 공당으로서는 그에 대해서 개개인이 뭐라고 하는 것과 별개로 당의 입장은 이렇다는 걸 다 정리를 해줘야 그 당 소속의 의원들이 그걸 이제 감안을 해서 불필요한 논란이나 이런 그 문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도 당의 지도부가 말했다시피 예. 뭐 다양한 역사적인 해석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그 방치를 해놓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봐요. 물론 이제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의 문제거든요. 북한에서 5.18 당시에 무장 군인들이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600명이나 내려와가지고 광주에 잠입해서 그런 폭동을 저질렀느냐 하는 것은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해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래서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주장을 해야 되고 증거를 내놓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추측한다든가 뭐 그런 것으로 보인다라든가 또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들어간다든가 또 그걸 가지고 어떤 감정적인 비하나 폄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방치가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이 현실. 그 근래에 참 우스운 일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게 예. 5시간 반 단식 문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실이에요. 질서도 없고 기강도 없고 치열함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번 기회에 이 문제도 깔끔하게 매듭지어야 되겠지만 예. 당의 기강과 질서
또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정비를 하고 그래야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조현님 국회에 계셨잖아요. 예. 그 지금 발언한 3명의 국회의원들 예. 윤리위에 이제 징계 요구해서 예. 제명까지 가장 중요한 징계가 제명이라면서요. 예. 근데 제명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없다, 거의 없다 예. 이런 이야기인데 예. 물론 이제 뭐 형사처벌 관련해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지금 고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자체 징계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일단 문제의 심각성은 주말을 계기로 해서 지도부가 많이 느꼈고 또 당사자들도 그래서 이제 사과 또 뭐 유감 표명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곧 이제 당 지도부가 입장도 내놓는다고 하니까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그에 맞는 조치가 뭐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은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있을 건지 그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예. 그것과 당은 당대로 그렇게 하겠지만 이분들의 행위가 당원으로서의 행위이기도 하지만 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당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묻는 행위로서 윤리위 제소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김홍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예. 제명,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거죠. 그게 되는데 쉽지가 않죠. 역사적으로도 뭐 김영삼 대통령 유신 말기에 요 근래에 또 18대 때 심학봉 의원 딱 2건밖에 없었고 지금도 20대 국회 들어와서 여야 할 것 없이 21건이 윤리위에 제소돼 있지만은 경징계도 아예 처리가 안 됩니다. 제명은 가장 중징계인데 예. 그 이전에 뭐 공개 사과라든가 뭐 출석 금지라든가 발언 금지 이런 경징계조차도 안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논란 후에 이 3명의 당사자들의 대응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사자 3명의 이런 태도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역시 그 연장선상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국민들께 진실한 사과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당시에 했던 김술래 의원의 경우는 당시에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거의 사과는 했죠, 일단. 사과는 했지만 예. 현장에서 했던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말 바꾸기 지금 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소한도 그 상황에서 유족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느끼는 그 감정에 대해서 거기에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유공자 중에서 사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뭐 걸러내자는 차원이었고 폄훼하거나 음해할 생각은 없었다. 사실은 그 말이 얼마나 더 가슴을 후비는 말이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중에 잘못된 사람들, 가짜로 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계속 그래서 명단을 공개하라고 지금 김진태 의원도 지금 주장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본질은 그게 아니고 지금 뭐 북한군 게릴라가 와서 시민들이 무개념하게 분화비처럼 부안내동에서 이 사안이 벌어졌다. 결국은 광주 민주화 운동 사실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에서 이미 결정이 됐었고요. 과거에 국방부의 뭐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사실 모든 차원에서 이게 정리가 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기본적인 정의 김영삼 대통령 때 사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이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미 다 이거는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역사를 왜곡하고 더군다나 북한군 게릴라라는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이미 법원에 의해서 지만원 씨가 이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안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의 기초에서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기초에서 왜 이런 발언이 나온지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될 텐데 말 바꾸기 그리고 도리어 더 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저는 어떤 국민들과 함께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만일에 사과를 하게 된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봤던 점들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변명 아니면 도리어 자신이 했던 발언을 뒤엎으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당 지도부도 역사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거나 또는 상처를 줬다면 유감이다. 상처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온 전국이 이걸로 인해서 국정이 지금 혼란스러워지지 않고 있습니까? 입법부에 지금 국회가 완전히 지금 마비된 상황입니다. 2월 국회 아무것도 지금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 사안을 놓고 유감이다. 예. 그리고는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처는 이미 많이 받은 상황인데 저런 식으로 사과를 하는 건 정말 또 다른 지탄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인지 한국당 안팎에서 비난 여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진 의원들, 서청원, 김무성 의원까지 이야기를 했죠. 순서를 했습니다. 예. 그 초기에 당 지도부가 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자들도 뭐 당연히 뭐 잘못했냐는 그런 태도를 네. 보이다가 빠른 시간에 이렇게 바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다른 당 또는 그
비판적인 여론 이뿐만 아니라 당 내부, 당 바깥뿐만 아니라 당 안에서도 잘못됐다. 굉장히 중요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 영향을 줬는데 대표적으로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 이거는 광주민주화운동은 엄숙한 아주 숭고한 5.18은 숭고한 민주화 운동이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김무성 대표도 이런 식으로 북한군 개입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민주화 세력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보수 애국 세력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5.18 시기에 자기가 조선일보 기자로서 현지에서 9박 10일 맞습니다. 동안에 취재를 다 해봤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제 현장의 취재 기자로서 이야기를 했고 예. 김무성 전 대표는 좀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김영삼 정부 때 5.18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줬다. 그 우리 정부가 했고 이 김영삼 정부의 법통을 개정한 게 자유한국당인데 그거를 부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제 아픈 부분이 서정갑 전 이제 그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이 강경 보수로 알려져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은 또 그 당시 5.18 때 계엄사에서 인사사무부에서 근무를 했던 분이에요. 연관 예편한 분인데 이분이 또 그거 잘못됐다, 사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줬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평소에 그런 논란들이 있을 때 딱 정리를 해버렸으면 이런 식으로 비화되거나 극단적인 발언이 나오거나 안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도 짚어주셔서 이제 처음에는 나경원 의원 발언도 문제가 있었고 한데 이제 뒤늦게 진상 조사, 진상 파악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11시면 또 이 발표를 한다고 했고요. 근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한 발언 중에 하나가 당 내부의 문제니까 당에서 해결하겠다라고 했던 부분. 이렇다 보니까 진상 파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더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원으로서는 당 안에서 당의 윤리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죠. 근데 이분들이 또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국회 안에서 공청회, 국회가 통과시킨 5.18 제조사 관련 법과 관련해서 국민공청회를 열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당원으로서보다도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에 더 가깝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그건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조금 간과하신 건 아닌가. 당은 당대로 해야 되고 국회는 국회대로 이제 진행을 해서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맞겠습니다. 그런 사이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5.18 진상조사위 자유한국당 3명 그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말썽이 많았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3명 중에 한국당이 추천한 3명 중에 2명을 임명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이 안 된다는 이유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초기에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제때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추천했던 인사 초기에 지만원 씨가 스스로 또 들어가야 되겠다. 물론 추천 후보 명단에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본인이 해야 되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당의 의원들, 더군다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또 나경원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가서 시위까지 하면서 본인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강한 목소리로 나오다 보니까 이를 또 지지하는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이런 의원들이 또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의 목소리는 혼조되고 지도부는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지만원 씨에 대한 추천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인사에 대한 추천을 했지만 그들도 과거에 또 결국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그리고 유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발언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 그동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청와대에서도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이 확정된 이 선정 여부를 놓고 고심을 했었는데 이 사안이 계속 논란이 되니까 아마 청와대도 만일의 경우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그동안 유족이라든가 또는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폄훼 발언을 했던 분들을 임명했을 경우에는 이 사안들이 도리어 국민들에게 더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의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저는 청와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공당의 추천이 가능하면 받아들여지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추천 자체에 저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비판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또 추가로 추천할지 그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예, 않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판단으로서 이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자초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이 바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내부의 질서라든가 책임의식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름 후면 새 지도부가 나오는 시한부 이 위원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에 대한 정권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전대 국면이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떻습니까? 미국으로 또 지금 국회의장과 함께 방미단에 또 함께 가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당의 지도부가 지금 이런 엄청난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국민들께 입장을 표명하고 앞으로 방향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서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민주주의 정치는 진보와 보수 양날개로 가지 않습니까? 예. 건전하고 합리적인 그리고 국민들을 받드는 진보도 있어야 되고 또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보수가 두 날개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은 국정농단의 폐해에서 아직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에 그냥 그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런 청와대 부분은 상당히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폄훼 발언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차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발언이 있었지만 자격 요건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다른 두 인사에 있어서는 뭐 자격 요건 5년 이상의 뭐 근무 경력 이런 부분들이 미달됐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세 명이 자유한국당에서 추천됐을 때부터 청와대나 여권의 기류는 좀 안 좋았어요. 좀 부정적이었어요. 이 세 분이 5.18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나 견해가 그 여권이라든가 청와대 예. 입장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그중에 또 두 분은 차기환 변호사 말고 나머지 두 분은 그 5.18 제조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요건에서 사실 조금 뭐 이제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자격 요건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문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 의사국에 그 자문을 거쳐가지고 추천한 그랬다고 거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의사국에서는 문제 없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격이라는 게 도덕적인 자격이 아닙니다. 아주 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뭐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관 또 무슨 법 행정 뭐 또 또 물리학 뭐 탄도학 이런 관련 교수,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 뭐 법의학 전공하고 그 활동한 사람 등등 5가지 요건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예.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정서적으로도 마땅치 않지만은 그 자격 요건을 봐도 그중에 2명은 아니다라고 싶었는데도 아마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걸 거부하면은 야당이 당연히 반발할 거고 한국당이 반발할 거고 한국당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것 때문에 그걸 거부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차일피일 하고 있다가 이번 이 사태가 이제 계기가 되면서 예. 이런 상황에서는 2명을 자격 요건 그 미비로 해서 거부해도 문제가 없겠다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싶어요. 잠시 후에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진상 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그 결과를 한국당에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들어오는 대로 현장을 좀 연결해 보고요. 잠시 전당대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6명의 주자들이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좀 늘었습니다. 또 출마를 철회한 사람도 더 늘었고요. 오늘 후보 등록인데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전대 상황. 아무래도 전당대회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항상 정당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런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후보들 일부가 2월 27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이날은 안 된다.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선관위에서는 무슨 소리냐. 공당의 그런 일정이 어떻게 외부적 사안에 있어 변경이 되느냐라는 예. 그런 입장을 내놓았고 서로 간에 아주 치열하게 줄다리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이콧하겠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었는데 현 흐름으로 본다면 홍준표 전 대표가 사실은 강력한 3인방 중 한 분이었지만 예. 이미 본인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가장 앞서간 후보인 황교안 전 총리가 있고요. 또 김진태 의원은 또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당의 전당대회 모양은 만들어야 되겠다라면서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 최종적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후보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그렇다면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을 정한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친박의 선두주자인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비박에서는 아무래도 역시 홍준표 전 대표와 여러 가지 아마 앞으로 연합이라든가 이런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세훈 전 시장 아마 양강 구도 속에서 김진태 후보가 앞으로 이제 열심히 뛰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친박과 비박의 결국은 대결이 될 텐데 결국은 그렇다면 그 표심의 중심은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홍준표 전 대표가 과연 오세훈 전 시장과 연합전선을 펴서 비박의 구심점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렇다면 친박 대 비박의 대결 양상이 직접 된다면 나서지는 않지만 좀 후위에서 좀 지원할 수도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향후에 대권까지 가는 구도를 본다면 예. 본인이 적절한 지원을 함으로써 향후에 연합전선을 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경우 그렇게 해서 오세훈 당대표가 된다면 홍준표 전 대표로서는 향후에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구상 속에서 저는 친박, 비박의 대결 양상으로 서서히 좀 판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심심한 이파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이렇게 가세를 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이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어제 뭐 아시다시피 어제가 아니라 그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이름으로 있었던 그 공청회에 대해서 제가 가진 입장을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사무총장께 하여튼 그 세미나가 있게 된 경위부터 시작해서 그 참석자, 발언 내용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또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잘 정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고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으로 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 문제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당 구성원들에게 지지도가 좀 올랐다고 해서 경계심이 약해졌다 질타를 했습니다만 당을 책임지고 있는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원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사무총장에게 지시한 진상에 대해 1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이 심각했습니다. 특히 발표된 발제 내용은 일반적으로 역사 해석에서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이 수준을 넘어서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 주장임이 명백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민주화 운동으로서 5.18의 성격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또 일부 발제 내용 중에는 헌정질서 문란 행위자를 옹호하는 대목도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이 행사에 참석한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 역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같은 공청회는 신념에 앞서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보수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당 강령의 제1의 사명으로 명시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엄중히 다룰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5.18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39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근거가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입니다. 특히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행동도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일을 막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이에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비대위원장인 저의 관리감독 책임도 엄중히 따져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18과 관련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했던 것과도 괴를 같이 합니다. 전임 두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우리 당은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앞으로도 변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5.18과 관련된 진실을 왜곡하거나 5.18의 정신을 폄훼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힙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에는 윤리위원회 소집을 당대표, 윤리위원장, 윤리위원 3분의 1 요구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3명의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과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했고요. 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번의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공청회 발언 부적절했다.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부적절했다. 그러면서 중앙윤리위원회에 다뤄줄 것을 요청을 하고요. 본인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서 본인도 윤리위에서 같이 함께 판단을 좀 받아보겠다. 이런 내용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적절하다 보세요? 아니면 수위가 좀 낮다고 보십니까? 저는 현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에 비하면 수위는 좀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발언이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허위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부적절을 넘어서서 허위사실이고 또 직접 얘기했지만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다시 말해 자유한국당의 당 강령까지도 위배하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는 그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좀 진단이 있었어야 되고요. 정말로 수족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물론 김병준 위원장 본인까지 포함시켜서 자신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묻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예. 정말로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국민들께 그런 반성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국민의 눈높이는 부족했다. 그러나 시한부 사실 보름밖에 남지 않은 비대위원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 내부 의원들이 스스로가 정말 우리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이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당 내부에서 스스로 이런 판단들을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기 당사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일부각에서는 광주 직접 내려가서 유공자 유족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던데요.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을 하겠죠. 어쨌든 이게 그냥 뭐 면피성으로 또 덮어두기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김병준 비원장 표현에도 그때 공청회가 심각했다. 허위 주장이 나왔다. 예, 맞습니다. 예. 이야기하고 헌정문란을 옹호했다. 예. 그리고 우리 당의 가치인 보수 가치도 위반했다. 그래서 윤리위에서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 심지어 나도 책임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인식을 상당히 좀 심각하게 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입장 발표인 것이고 이후에 그 해당 의원들에 대한 윤리위 조치 그리고 당 차원의 조치. 먼저 자진 탈당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탈당하면 윤리위에서는 이제 징계를 못 하죠. 그러니까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렇게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당 차원에서 넘어가고 국회 차원의 윤리위 징계가 이제 절차가 진행될 텐데 그렇지 않다면은 당의 윤리위가 곧 소집이 돼 가지고 비대위 위원장 말대로 이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중한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것과 별개로 또 당 차원 또는 지도부 차원에서도 또 다른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원국 경기대 겸임교수,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